네, 이어서 저희 경제 언박싱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경제 언박싱 코너는 이 매주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부동산 전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나오시기 전에 사실 요즘에 이 부동산 문제 참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제 주변에도 봐도 이거를 지금 당장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뭐 전세를 고민하시는 분들부터 뭐 월세까지 참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대한민국 계시는데 국민이라면 다 궁금해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죠.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보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좀 들었는데 글쎄요 좀 뭐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인간은 그 지역에 부동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터는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뭐 매일 바뀌는 데이터도 있고 주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도 그렇죠. 있고 월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도 있고 분기로 바뀌는 데이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체크를 하면 개인적인 어떤 감이나 일부 데이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마다 데이터가 아주 이제 정확하게 그런 변곡점을 알려줬었죠. 지금이 바로 저는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 강남이 지금 핵심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강남을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강남의 수급 동향, 특히 강남의 입주 물량 폭탄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먼저 좀 해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이 강남이나 서초 쪽에 이제 입주 폭탄이 지금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공급이 그렇게 과잉은 아니다. 네, 그렇게 과잉은 아니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라는 건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지만 주변에 송파나 뭐 다른 쪽에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데이터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 데이터가 이제 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이제 파란색, 녹색,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금까지 입주가 된 아파트고 초록색부터가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에요. 예정 물량.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23년, 24년, 25년 갈수록 줄어들죠.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뭔가요? 노란색이랑 빨간색도 앞으로 입주가 될 물량인데 조금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구분을 좀 두어둔 거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저렇게 입주 물량이 앞으로 3년 동안처럼 저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없었죠. 입주 물량이 작아도 너무 작다. 그래서 이 입주 물량 데이터만 본다라면 당장이라도 서울 아파트는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했냐.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 또다시 올 거다. 그리고 전세 대란 또다시 와서 입주 물량 그 매매 가격이 또다시 튈 거다.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는 전세 대란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이미.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공급만 우리가 놓고 보자라면 폭등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매매 전세가 둘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서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대다수 지역에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공급은 오히려 좋은데 매매 전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급 사이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작아도 수요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떨어진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은 거고 그 매우 작죠. 중에 그냥 강남에만 좀 집중해서 봤을 때는 뭐 네. 입주 폭탄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실제 데이터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요번 데이터는 이제 서울의 시 군구별로 그러니까 그 뭐 관악구냐, 뭐 지금 강남구냐, 나오고 서초구냐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예. 네. 그래서 저 좌로 화면을 보시면 예. 원의 크기는 뭐냐면 원의 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아파트 개수의 크기예요. 아, 네.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초록색이 진할수록 입주 물량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를 봤을 때 앞으로 3년 정도 3년 봤을 때. 봤을 때. 네네. 그래서 23년, 24년, 25년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좀 빨간색이 동대문구랑 성북구가 좀 제일 빨갛죠. 예. 네. 그래서 서울에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입주물량 매우 작지만 그나마 좀 집중된 곳이 동대문구와 성북구예요. 네. 그 다음이 은평구, 마포구.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서초구랑 강남구가 좀 빨갛죠. 네네. 하지만 엄청 진한 빨간색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고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초록색이 아주 진합니다. 즉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3년 네. 내로는 새로 입주할 만한 아파트가 없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머지않아 뭐 네.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 우리가 한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고 네. 어쩌면 이제 상승으로 터닝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데이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 그러면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강남 서초의 입주 물량이 그럼 그렇죠. 얼마나 많냐? 네. 이거를 또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20년의 강남 서초 입주 물량입니다. 예. 그래서 평균 강남과 서초구에는 한 5,700여 채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왔어요. 연간 네. 평균이.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이랑 24년이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있죠. 네. 평균보다 조금 많지만 입주 폭탄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죠? 큰 예. 차이는 없어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입주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22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적었어요. 상당히 작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강남 서초의 매매가랑 전세가가 언제 하락을 많이 했냐? 예. 22년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아. 자, 입주 물량이 매우 작았는데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아니라 다른 요인, 즉 수요 사이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서초 입주 물량이 좀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우려를 좀 하시는데, 예. 데이터가 보기에는 네.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과도한 하락이 나타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반포자이, 네. 그러니까 반포에서도 대장 아파트거든요. 예. 반포자이면. 예, 예. 근데 반포자이의 35평 전세 가격이 얼마냐면 네. 지금 12억 초중반대예요. 네. 12억 초중반대면 반포자이의 35평 아파트에 전세를 살 수가 있는데 네. 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이냐면 네. 2017년 가을하고 2018년도 가을 가격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상당히 몇 년 전 가격이 이미 회귀가 폐기가 되었어요. 됐다. 자, 예, 예.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죠. 네. 자, 근데 반포자이의 2015년 하반기랑 2017년 초반 예. 이때는 전세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네네. 이때 전세 가격이 얼마였냐면 예. 11억 초중반대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더 낮은 요 정도의 가격이 거의 전세 가격이 바닥권이다. 그렇죠. 자, 근데 2015년 하반기면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2014년에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막 상승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그 초반기에 예. 전세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보다 1억 더 떨어지면.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지금 23년인데 네. 그러면 한 8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락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네.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 가격보다 더 일시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여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15년 하반기에서 16년 상반기 정도의 가격이다라면은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거품이 상당히 많은 빠진 가격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아마 많이들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전세 가격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역전세난. 그렇죠. 예, 전세값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아서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인데 네네.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물량 때문만은 아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맞아요. 그러면 역전세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하고 연결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아, 이해가 네. 빠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예. 원래라면은 터지지 않았을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렇죠.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시중의 금리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낮았던 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고 어떤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아지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모든 자산 시장이 네.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기 시작을 했고 예. 거기에 지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예. 전세를 2년에서 4년으로 네. 갱신기간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하필이면 이 시기가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에 하면서 음. 전세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가격이 말이 됐던 게 네.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5억까지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 5억에 대한 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워낙 금리가 쌌기 낮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세가 완전 말도 못하게 폭등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21년 8월 달부터 시작된 이 금리 인상 네. 으로 인해서 네. 이게 충격파가 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급격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이 자산 시장의 버블 주식, 코인, 부동산 전부 다 지금 고점보다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런 역전세난이 일어나게 된 거고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임대차 3법이 20년 7월 말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8월 9월 달부터 전세 가격이랑 월세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작년 한 여름 정도까지 이게 지속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럼 22년 8, 9월이면은 여기서부터 2년 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4년 한 여름 가을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이런 전세 가격의 역전세난의 후폭풍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군요. 네. 예, 예.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제는 데이터 보셨지만 23년, 24년, 2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주 물량은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갈수록 줄어들죠. 네. 네,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그런 문제도 24년 연말쯤 다 어느 정도 해소가 해소가 될 될 것이다. 거고 입주문에 부족하고 그러면 전세도 다시 상승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당연히 또 매매가도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겠죠. 저희가 처음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제 주변에 지금 이 투자를 고민하는 혹은 뭐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네.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네.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이 시기에 갖고 있으면 아, 좋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런 의사결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왜냐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지난 이제 2020년과 21년에 나타났던 비이성적인 너무나도 뜨거웠던 시장. 그렇죠. 그래서 내 집 마련 언제나 옳다. 그래서 그 고점에서 너무나도 많이들 샀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러다가 다시 또 그때처럼 오르면 올라가는 거 어떡해. 아니야라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데 오늘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평가는 이런 저평가 인덱스들을 봐도 네. 여전히 지금은 전세가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는데 매매가는 아직 덜 빠졌거든요. 아직도 고평가 상태다. 그렇죠. 매매가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중반 가격이에요. 매매가는.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버블이 시작되는 그 초입 정도 가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매가는 좀 더 거품이 저는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반전세나 이렇게 좀 실제 매매로 하시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시장이 강세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전세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수요예요. 네. 전세를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100% 실제 수요, 실수요죠. 실사용 가치만 지금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너무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시장에 섣불리 뛰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입주 물량이 일단 서울을 좀 말씀드리면 네.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인데다가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상황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건설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분양가는 낮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원자재나 인건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30% 이상 뛰었기 원가 때문에 부담이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예.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가격을 너무 또 비싸게 또 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자, 거기에다가 PF 조달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고금리니까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 신규 아파트를 이걸 추진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게 22년 한 9월 10월부터니까 예. 자, 그럼 이때에서부터 3년 뒤면은 25년 예. 9월 10월이죠. 그때 되면 상당히 공급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25년 연말, 26년, 10년, 27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인 분위기가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지역마다 반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가장 관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예. 거냐. 예.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어쩌면 연말 정도는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면 예. 일부 지방은 정말로 빠르면 올해 말 23년 말이나 24년 초중반에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일부 지방은. 그리고 거품이 좀 많았던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빨라도 한 24년 하반기 아마도 25년 상반기 정도면 상당수 지역들에서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한테 그 바로 일부 지역이 어딘가를 콕 집어서 좀 여쭤보고 싶지만 네. 방송인 관계상 네네. 여쭤보진 다음에 또 기회 않겠습니다. 되시면 네. 예. 한번 그 다음에 정도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여쭤볼까요, 저희? 예. 자, 오늘 강남 부동산 입주 폭탄 우려에 대해서 김기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원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